ThinkWise 활용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9으로 인터넷 도서 목차 가져오기, 가지 전달 링크로 아이디어 수집하기, 방사형 곡선으로 연수 강의 요약하기, 가지 방향 전환 방법, 해상도 높은 이미지 파일로 공유하기, 이 5가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입니다. 제가 수업에 활용하려고 ThinkWise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구입을 했어요. 구입을 하고 처음 해봤던 것이 뭐냐면은 이번 11월 5일에 출간된 그 번역서인 선생님들 그 전학공 교재로 많이 요즘에 이제 구입해서 쓰시고 계신데, 교실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낯선 행동 솔루션 50 목차를 가지고 이렇게 한눈에 보기 좋게끔 하는 그러한 것을 이 ThinkWise로 하면 좋겠더라고요. 배운 대로 한번 그냥 따라 해봤더니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 그렇게 너무 멋있죠? 이 솔루션을 50가지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이제 번호대로 해서 이렇게 저자서문 이렇게 나오고 1, 2, 3, 4 이렇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다가 50가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제가 처음에 이렇게 딱 했는데 너무 멋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송영호 선생님하고 또 다른 같이 번역을 했던 선생님들 톡방이 있는데, 그 선생님들 톡방에 요거를 공유를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블로그 같은 데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자, F9으로 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새 문서를 열고 요 기본 문서로 한번 해볼게요. 기본 맵으로 여기에다가 자기가 검색할 단어나 문장, 단어를 씁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커서를 놓고서는 클릭을 한 다음 F9을 그냥 누르면 돼요. 이거를 클릭하고 바로 F9을 눌러볼게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자, F9 눌렀어요. 그럼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찾아줘요. 그러면 저는 여기 지금 yes24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yes24에 보면 이제 낯선 행동 솔루션 50이라고 하는 책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 이제 책에 대한 정보가 있죠. 목차가 여기 나오죠. 펼쳐보기 하면 목차를 이거를 갖다가 여기 1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1번부터 해서 50번까지 이 솔루션을 여기에 지금 50개를 해놨는데, 이거를 복사해다가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여기 홈에 가면 여기 추가가 있죠. 추가에 다중가지 추가, 요거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러한 창이 뜨는데, 여기에 쪼꼬바가 복사해 갖고 왔던 그 50가지를 붙입니다. 그리고 그냥 확인만 누르면 이렇게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신기하죠? 너무 신기해요. 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다시 한번, 아까는 홈, 그 다음에 추가, 그 다음에 다중가지 추가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이 옆에 보면은 이러한 것들을 외워두면은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컨트롤 스페이스 요거를 누르면 돼요. 요걸 누르면 아까와 똑같은 창이 나와요. 보세요. 지금 제가 이거는 안 건드리고 그냥 제 컴퓨터에서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렀어요. 동시에. 잠깐만요. 그냥 누르면 안 되고 여기를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돼요. 클릭하고, 자, 눌러볼게요. 컨트롤 스페이스.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떠요. 똑같이 붙여놓고 확인, 이렇게 누르면 자기가 알아서 아까와 같이 이렇게 뜹니다. 색깔도 너무너무 이뻐요. 그죠? 네, 이렇게 하면
F9을 눌러서 자기가 갖고 오고 싶은 거 먹차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여기에 홈 추가, 다중가지 추가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컨트롤 스페이스 누른 다음에 그 창에다가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이렇게 확인만 누르면 이렇게 멋있는 맵이 완성이 됩니다. 이제 이게 첫 번째 저의 작품이었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저의 작품이었고, 두 번째 작품은 뭐였냐면 손원평의 장편소설 아몬드를 가지고 학생들과 함께 활동을 하는 것이었어요. 정리하는 데 좋은 이것을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 방법은 뭘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보다가 독서 관련해서 좋은 기능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얼마 다음 주면은 아이들이 독서 골든벨을 해요. 3학년들이. 근데 3학년들이 지금 이제 시험도 다 끝났고, 그리고 또 이제 학년 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쯤 되면은 학생들이 어떤 그 수업에 대한 그 어떤 집중도라든지 이러한 그 동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떨어지는 그러한 때이기 때문에 독서를 하고 독서 골든벨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책 읽기 좋아하는 학생들한테는 좋은 기회이긴 한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한테는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1학기 때 실시한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한 랜선 독서 골든벨 관련해서 그 사서 선생님과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필요한 자료 이런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이렇게 알려드리고 블로그에도 공유를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학교 선생님들이 필요하시다고 해서 이렇게 자료를 또 가져가시기도 하고 좋은 평을 해주시고 그랬는데 3학년들은 1학년만큼 그렇게는 하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일주일 남은 이 시간 동안에 학생들 영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하는 그런 행사, 그 학교에서 하는 이 행사에 아이들을 많이 참여하게끔 하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있어서 고민을 좀 하다가 우연히 그 ThinkWise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리고 ThinkWise에서 이렇게 독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독서에 관련된 정리를 하는 그러한 맵으로 정리하는 그러한 그 기능들이 있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사용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어떤 한 분께서 이 사용하는 방법을 활용을 해서 제가 속한 어떤 톡방에 이것을 공유를 해주시고 한번 작성을 해서 보내주십사 하는 그러한 그 톡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궁금해서 참여를 해봤는데 참여하면서 이거 가지고 학생들에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공유해 주신 지신웅 대표님께 제가 따로 톡을 드려서 이거 배우고 싶은데 좀 알려주실 수 없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전화를 또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공유를 해서 한번 실시해 보려고 만드는 과정을 제가 배운 대로 한번 동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혹시 좀 이런 것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 문서를 만들 때 이제 자기가 어떤 그 포맷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정하면 되는데요. 어떤 포맷으로 해야 될지 저는 이제 다 뭐가 있는지도 지금 잘 몰라요. 이거를 해볼까요? 이거를 한번 해볼까 봐요. 그래서 요 포맷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목은 아이들이 지금 손원평 장편소설 아몬드를 할 거거든요. 손원평 장편소설
소설 아몬드를 뭘 할까, 간단하게 뭘 할까 하다가 아이들이 책을 안 읽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고, 이래서 일단은 제가 뭐 줄거리를 쓰라든지 아니면 뭐 질문을 해서 물어본다든지, 이건 이제 독서 골든벨에서 실시할 거고, 아이들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책에 좀 관심을 갖게 하면서 한번 이렇게 훑어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하고 싶어서 이게 지금 4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부의 핵심어 한 개를 찾아 쓰고 영어로 옮기기. 영어 시간에 할 거니까 이제 영어하고도 연결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요거를 1부 하고요. 그 다음에 2부, 그 다음에 3부, 그 다음에 4부까지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해놓고, 그리고 요거를 조금 예쁘게 한번 꾸며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옮겨지는 것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갖고 손호평 장편소설이라는 말은 조금 작게 하고요. 이것도 이제 그 한글처럼 이렇게 블럭 지정을 해서 글자를 바꿀 수가 있어요. 폰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 12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아몬드는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12로 하고, 그래서 이게 좀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엔터를 치면 이렇게 좀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이렇게 줄바꿈이 됐으면 좋겠는데 줄바꿈은 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기능이 있냐면은, 여기에서 F9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그 인터넷으로 바로 검색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F9을 누르면, F9을 눌렀더니 이렇게 인터넷으로다가 이 아몬드 관련해서, 아몬드만 했어야 되는데, 아몬드, 이게 모든 게 아까 써놓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다 검색어로 다 들어가네요. 그래서 아몬드만 일단 해볼게요. 아몬드 하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아몬드에 관련된 거 ES24에 들어가서 제가 이 아몬드에 대한 그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카테고리는 국내 도서고 한국 장편 소설에 속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내려가면 이제 책 같은 거, 여기 지금 이거는 공감 불능 사회에 차가움을 녹이는 아몬드, 감정을 느끼지 못해서 괴물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한 소년의 특별한 성장 이야기예요. 감정이 흘러넘치는 또 다른 괴물 친구를 만나 관계 맺고 성장하는 과정을 섬세하게 그려냈다. 타인의 감정에 무감각해진 공감불능인 시대에 큰 울림을 전한다. 제10회 창비 청소년 문학상 수상작이래요. 그래서 소설 MD 김도훈 씨가 이렇게 써놨는데, 요 내용만 보더라도 내용이 어떤 거겠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복사를 한번 해볼까요?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붙여넣기.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거를 글자를 좀 작게 해볼게요. 그냥 참고로다 넣는 거니까 여기 한 9로 해볼까요? 그럼 조그맣게 되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1부에 2부에 3부 4부에 아이들이 뭔가를 쓰게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여기를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 도구, 그리고 가지 전달 링크, 요걸 누르는 거예요. 요걸 눌러서 링크 생성이 활성화되어 있는 걸 요걸 눌러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학생들에게 무슨 과제를 줄 건지, 뭘 요구하는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뭘 하고 싶으냐면, 아몬드 일부의 핵심어 한 개를 찾아 쓰고, 영어 시간이니까 이 핵심어를 영어로 옮기는 거예요. 영어로 적어보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또 이제 귀찮으면 다른 학생들이 했던 거 그냥 복사해다 쓰고 막 그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핵심어가 한 개만 있는 건 아니니까 다른 친구가 쓴 말은 되도록 피해서 쓰세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지금 뭐 이름 쓰게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름을 쓰게 할 거고요. 그리고 학번 이름 쓰라고 할까요? 학번 이름. 그래야 해요. 아이들은 그냥 무명으로 해라 그러면 좀 잘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학번과 이름을 꼭 쓰세요. 이렇게 해놓으면 아이들이 또 이제 쓰게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얘를 이제 확인을 누르잖아요. 그럼 여기에 보면 확인을 클릭하면 가지 전달을 위한 링크가 클립보드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배포 기간은 1일입니다. 그래서 24시간 내에 응답을 해야 돼요. 24시간이 지나고 나면 응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실시간으로 할 때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에 붙여넣기 하여 사용하세요 그랬는데, 다른 프로그램은 뭐 카톡이나 뭐 밴드나 그 학습할 수 있는 플랫폼 있죠. 거기에다가 이거 확인을 누르면 일단은 얘는 카톡하고 연동이 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카톡에 요거를 링크 주소를 붙여놓기를 하게끔 해놓고 그걸 복사를 해서 밴드나 뭐 플랫폼에다가 링크 주소를 학생들한테 공유를 하면 학생들이 그것을 클릭해서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나오죠. 가지 전달 링크를 클립보드에 저장했대요. 다른 프로그램에 붙여넣기 하려면 어떻게 PC에 카카오톡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실행하려면 얘를 클릭하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얘 한번 해볼게요. 저의 카톡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지금 클립보드에 있으니까 지금 여기 마우스에다가 지금 붙어 있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에 붙여넣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다른 친구가 쓴 말은 되도록 피해서 쓰세요. 학번과 이름을 꼭 쓰세요 하고 여기 링크가 있죠. 그럼 이 전송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학생들한테 이 링크가 전송이 되면 학생들이 이 링크를 눌러요. 학생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은 링크를 누르면 여기에 아몬드 일부의 핵심어 한 개를 찾아 쓰고 영어로 적어보세요 라고 나오고 이 말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1111 이렇게 했다. 그러면 여기에 1111 홍길동, 여기 아까 제가 또 썼던 게 여기 좀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일부에 무슨 예쁜 괴물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예쁜 괴물, 그래서 beautiful monster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다가 해놓고 이거를 추가를 하잖아요. 이렇게 추가,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렇게 내가 쓰는 게 이제 제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23시간 몇 초 이렇게 남았다 나오죠. 24시간 내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건 학생들이 한 거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공유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공유가 된 거는 이런 표시가 나오고 공유가 안 된 건 이런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되어 있는 거를 클릭을 하잖아요. 이렇게 클릭을 하면 조금 전에 했던 이 대답이 여기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이 하는 게 여기 차곡차곡 여기 클릭하면은 여기에 차곡차곡 다 쌓이겠죠.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고요. 학생 입장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한 것들을 볼 수 있더라고요. 거기 링크만 클릭하면. 그래서 다른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구나, 나는 이렇게 얘기했구나 하는 것들이 여기 다 나와요. 그래서 1부, 2부, 3부, 4부 이것도 다시 한번 해보면 2부를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 도구에서 가지 전달 링크를 눌러서 링크 생성, 그러면 아까 했던 내용 그대로 적으면 되겠죠. 복사를 해놓고 그랬네요. 자, 아몬드 2부죠. 이번에는 2부 핵심어 한 개를 찾아 쓰고 영어로 옮기세요.
다른 친구가 선택한 단어는 피해서 쓰세요. 되도록 피해서 쓰세요. 학번과 이름을 꼭 쓰세요. 이렇게 해놓고 다음번에도 똑같은 걸 할 거니까 이렇게 해서 복사 이렇게 해놓고요. 그리고 복사를 해놓으면 이따 이렇게 안 될 수도 있겠다. 잠깐만요. 일단 여기에다가 제가 여기 있구나. 요거로 하면 되겠네요. 자, 요거를 확인 하면 아까처럼 똑같이 확인에 들어가서 붙여넣기. 그죠? 아까는 1부였는데 이건 2부죠. 그러면은 조금 이따가 또 쓸 거니까 이걸 복사를 할게요. 일단 이렇게 복사하고 그 다음에 전송 하면 요거 복사해서 주면 되는 거고요. 다시 들어가서 여기 3부를 해볼게요. 3부 도구 가지 전달 링크 생성 그 다음에 붙여넣고 이번에는 3부죠. 2부가 아니라 여기에 3부 해서 확인 그러면 이제 카톡이 또 나오죠. 완전 그렇게 같이 세트더라고요. 항상 카톡을 열어놓고 싱크웨이즈 강의하시는 분들 보니까 요거 카톡이랑 두 개를 반드시 열어놓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 전송하면은 이제 요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가서 4부 역시 도구 그 다음에 가지 전달 링크 생성 그리고 여기다가 복사해서 이거는 지우고 여기에 4부 그죠? 이렇게 4부 그러면 여기에 지금 1부, 2부, 3부, 4부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링크를 4개를 한꺼번에 공유해주고 1개씩 이렇게 쓰세요 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거를 이제 수집을 할 수 있는 거죠. 아이들이 한 말을 이렇게 수집할 수 있고 저는 이게 좋은 게 패들렛처럼 어떤 게시판처럼 이렇게 학생들이 각자가 들어가서 자기 거 쓸 수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한번 다른 친구들이 뭐라고 했는지도 좀 읽어보면 그래도 책 내용을 아예 안 읽은 사람들도 어렴풋이라도 기억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한번 실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그 도구에 들어가면 이쯤 중간쯤에 가면 가지 전달 링크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가지 전달 링크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PBL에서 프로젝트 수업에서 교사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강의를 듣는 사람이나 그 학생들에게 의견을 묻고 싶어요. 근데 그거를 한 곳에 모아두고 싶어요. 우리가 온라인 수업이 시작이 되면서 패들렛이라고 하는 거, 또 그 외에 실시간으로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볼 수 있으면서 또 개인의 의견도 쓸 수 있고 하는 그러한 담벼락 같은 용도로 쓰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저는 패들릿을 편하게 썼었어요. 근데 그것과 약간 비슷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교사 역할에 대해서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하려면은 여기를 클릭을 하고 이렇게 잠깐만요. 이렇게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도구에 가서 여기에 보면 가지 전달 링크라고 있어요. 요거를 클릭을 하고
링크 생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할 건지. 뭐 프로젝트 수업에서 교사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다가 문제를 써서 여기에다가 요거를 확인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배포 기간은 1일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거 배포를 하는 순간 24시간 안에 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실제로 수업을 할 때에 실시간으로 할 때면은 한 45분이면 되잖아요. 50분, 45분 이렇게 되는데 같은 학년의 같은 비슷한 반들을 이제 하루에 이렇게 수업이 다 몰려 있을 때에는 이게 가능하긴 하죠. 그런데 그 다음 날인 수업인 사람한테 할 때는 다시 또 요 링크를 걸어주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약간 부족하고 불편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7일까지로 연장을 해준 거로 가치 전달 링크로 아이디어 수집하는 또 다른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배포 기간은 1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일 남은 거는 어떻게 하는 건지 나중에 알게 되면 제가 또 기회가 되는 영상으로 한번 찍어 볼게요. 아무튼 이거를 클릭을 하면 가지 전달 링크를 클립보드에 저장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다른 프로그램에 붙여넣기 하세요. 그리고 ThinkWise는 카카오톡하고 굉장히 연동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사분들이 이거를 강의를 할 때 보면은 카카오톡하고 요걸 두 개를 동시에 열어놓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필요한 것들은 카카오톡으로 다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자료나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얘도 여기에다 쓸 거를 링크가 지금 클립보드에 저장이 됐으니까 거기 카카오톡으로 가서 붙여주기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얘 눌렀으니까 이렇게 링크를 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 링크를 학생들한테 주면 학생들이 이걸 클릭을 하겠죠? 그럼 이렇게 클릭을 이렇게 해서 교사 역할은 여기에서 교수 설계자다, 학습 촉진자다, 학습 과정의 결과에 대한 평가자다 라고 여기에서 이렇게 기본으로 해놨는데 그럼 너는 뭐라고 생각하느냐를 또 여기다 이어서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시계 돌아가는 거 보이죠? 요거 초가 지금 벌써 24시간부터 이제 지금 남은 시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데 여기 밑에 보면 이름을 쓰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이선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교사 역할에 대한 의견을 여기다 써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나는 뭐라고 하면 되겠냐. 뭐 예를 들어서 교사는 리더 역할이다. 리더하는 리더 역할 뭐 이렇게 쓴다. 리더 역할 이렇게 쓰고 이거를 쓰거나 추가를 여기 누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가서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 다음 사람이 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뭐 칭찬해주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다 만약에 쓴다고 해봐요. 칭찬해주는 사람 역할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은 이렇게 썼죠. 아이고 홍길동 선 이렇게 들어갔네요. 이거는 변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번 일단 들어가면 변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쓸 수는 있어요. 또 여기다가 또 쓰면은 이제 그 사람 이름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에 내가 쓴 것도 볼 수 있을 뿐더러 다른 사람이 그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면 이 딴 사람이 쓴 것들도 쫙 여기에 있는 걸 다 볼 수가 있어요. 독서 관련해서 요약본을 전달해주고 의견을 묻고 하는 활동을 하는데 참여를 좀 했다가 이거는 진짜 학생들하고 하면 좋겠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그 손원평 장편소설 아몬드를 읽고
저희 중3 학생들이 독서 골든벨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독서 골든벨을 하는데 영어 시간 약간 융합 수업처럼 연결을 해서 아이들이 준비를 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2시간 정도에 걸쳐서 그것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뭘 했느냐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아몬드가 4부까지 돼 있거든요. 학생들한테 각 4부에 핵심어가 뭔지를 단어를 쓰고 그리고 그 단어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써보자. 모르겠는 사람은 검색을 해서라도 여기다 써놓도록 하자. 그리고 아이들은 어떤 그 과제를 줄 때에 앞에 사람이 한 거를 막 독사에다가 쓰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귀찮으니까. 그래서 조건을 앞에 한 사람이 쓴 거는 쓰지 말고 다른 걸 골라서 쓰자 라고 그런 식으로 딱 얘기를 했더니 되게 아이들이 잘 했었어요. 그래서 그 한 거를 우리 영어 교사 톡방에 제가 파워포인트 형태로 이것도 저장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올려드렸었는데 블로그에다가도 공유를 했는데 그때에 요거를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생들에게 그 읽은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기가 원하는 그 활동들, 뭐 시를 쓰고 싶으면 시를 쓰고, 뭐 그 주인공에게 편지를 쓰고 싶으면 편지를 쓰고, 뭐 타이포셔널을 하고 싶으면 타이포셔널을 하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를 각자가 창의적으로 한번 작품을 만들어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2시간을 진행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했고 하나는 카페에다 올리는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아무튼 그때의 요거를 처음 사용하고 또 매력을 또 느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한 것이 지금 바로 요거거든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내용인데 요거요. 그런데 요거는 굉장히 예쁘죠. 저는 색깔도 참 예쁘고 그런데 이건 뭘 갖고 한 거냐면은 비상 T스쿨 원격 교육 연수원에서 30시간짜리 그 연수가 얼마 전에 생겼어요. 근데 수업을 바꾸는 중등 프로젝트 수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경기대 장경원 교수님과 함께 몇 명의 선생님들이 강의를 하신 그러한 그 연수인데 제가 프로젝트 수업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갖고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던 찰나에 우리 이제 그 영어 톡방에 계신 우리 최선경 선생님 있죠. 영어 선생님 열심히 하시는 영어 선생님 계시는데 그 선생님께서 링크를 공유를 해주셨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연수원에서 하는 그 연수 여기에 이제 최선경 선생님도 강의를 찍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미리 맛보기로 장경원 교수님께서 1차 시분 프로젝트 수업의 특성에 대해서 강의를 하신 거를 미리 보기로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되는 건가, 어떤 식으로 되는가 하고 궁금해서 클릭을 해서 강의를 들었는데 너무 내용이 너무 좋아서 이거 갖고 프로젝트 수업의 어떤 기초 이론은 어느 정도 이제 알겠다. 이렇게 시작된 거구나. 이런 특징들이 있구나 하고 내가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거를 보고서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처럼 이제 아직 시작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선생님들을 위해서 좀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공유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열심히 들으면서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예쁜 그림이 나왔는데, 제가 처음에 했을 때에는 이게 왼쪽에 엄청 가지들이 많이 있고 여기는 가지가 듬성듬성 이렇게 좀 있고, 그래서 좀 약간 비대칭적인 그러한 그 안정적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어갖고 여기 이쪽에 있는 한두 가지를 이쪽으로 방향을 옮겼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옮겨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톡방에 또 이쪽으로 다 잘 알고 계시는 선생님이 계셔갖고 그 선생님이 좀 도와주셔서 알려주셔서 방법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시는 분은 뭐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그 이야기도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자, 어떻게 옮기느냐 하면 처음에 좀 헤맸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쪽에 있는 얘를 이쪽으로다가, 원래 얘가 이쪽에 있었어요. 얘가 원래대로 한번 옮겨볼게요. 이렇게 할 때 그냥 이거를 여기에 이렇게 클릭을 여기를 하잖아요. 그 네모를 되어 있는 거를.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점이 위에 있어요. 화살표 끝에 점이 있는 거. 요거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옮기면 이 네모 아시죠? 보이죠? 이 네모가 반짝반짝 하면서 깜빡깜빡 하면서 보이는 거. 얘를 여기다 놓을 거다 하고 놓고 싶은 데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만약에 놨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이렇게 됐는데 방향은 1, 2 같잖아요. 얘네들은 다 이쪽인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방향을,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얘를 다시 이렇게 해서 홈에 가서 이쪽에 방향이 있거든요. 이 방향에 이거를 눌러볼까요? 이거 눌러도 될 것 같은데 대표로 나와 있네요. 뭘 눌러줘야 될지. 얘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되어 있고, 얘 중에서 어떤 식으로 다 옮길 거냐. 나는 이쪽으로다가 왼쪽으로 다 방향을 틀어주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요렇게 요런 식으로나 이런 식으로, 그죠? 여기에 있는 식으로 다 이렇게 요 모양으로 해줘라, 요 모양으로 해줘라 이렇게 명령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고, 지금 이게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삐져나오면 여기는 조금이고 여기는 이렇게 길잖아요. 그러면 다시 아까처럼 옮기려면 이렇게 클릭을 하면 사방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여기 위에 있는 화살표 끝에 있는 동그라미 요거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네모가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다가, 그럼 얘를 여기다가 좀 해줘야 되겠다 라고 하면 얘가 이제 이렇게 옮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근데 너무 왔어요. 그러면 일단 방향을 틀어볼까요? 방향 틀으면 얘를 오른쪽으로 가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오른쪽 이렇게 가게 했죠. 그죠? 여기가 너무 떴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얘를 이렇게 또 올려주면 되죠. 이렇게.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에 얘가 여기 겹쳤어. 좀 보기 싫어요. 그럼 어떻게 얘를 좀 띄워줄까요? 약간 이렇게 앞으로 가라. 갈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옮겨주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가지 방향을 바꿔주는 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뭘 알려드릴 거냐면은 공유를 할 때 어떻게 하면 해상도가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전달이 돼서 확대를 했을 때에도 잘 보이게 할 수 있는지. 오른쪽 아래, 근데 거기 퍼센테이지가 나오거든요. 비율을 100으로 다 만들어 줍니다. 확인을 누르신 다음에 이대로 파일에 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릅니다. 이미지 누르고 그 전체 이를 이미지로 저장.